네, 안녕하세요. 애저 포털을 이용하여 VM을 만들고 VM 환경에서 개발 환경을 사용해보기를 진행하게 된 MLS의 이지석입니다. 이번에 글로벌 애저 코리아 2022에 나오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은 간단한 제 발표자 소개, 그리고 애저 VM, 애저 포털, 가상 머신 VM 구성도, 가상 네트워크, NSG, 애저 리눅스 VM 생성, 그리고 연결하여 사용하기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에 재학 중인 이지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MLSA로 활동 중이고요. 2021년 7월 때부터 지금까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 쪽에 이제 여러 기술들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특히 블록체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캡스톤이나 뭐 이런 졸업작품 같은 것도 이쪽 분야로 관련돼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애저 VM, 그러니까 가상머신이죠. 네. 가상머신이랑 이제 컴퓨터에서 가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속의 컴퓨터, 즉 컴퓨터상에서 한 대 이상의 컴퓨터를 돌리는 것으로 이제 CPU나 하드웨어 등 모든 컴퓨터 자원을 가상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현재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리눅스 컴퓨터나 여러 서버 컴퓨터를 돌리는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아무래도 이 가상머신에 대해서 많이 다뤄보고 싶기도 했고 제가 예전에 처음 이 가상머신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때 저는 완전 아는 내용도 없고 해서 스스로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들으시는 1, 2학년들, 이제 초기의 대학생분들이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식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저 VM은 이제 확장된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고요. 이제 프로세서나 메모리,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 리소스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가상머신을 시작하여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중지할 수 있으면서 애저 포털을 이용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격 SSH를 사용하여가지고요. 실행 중인 VM을 직접 연결해서 로컬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이제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저에서는 리눅스 기반의 VM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리눅스 기반이 아닌 윈도우 기반의 VM도 진짜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저는 현재 윈도우 환경에서 이거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리눅스 기반의 VM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려가지고 윈도우 컴퓨터에서도 리눅스 환경의 개발 환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저에서 이제 리눅스 기반의 VM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VM은 애저 포터, 이제 스크립트 또는 애저 리소스 매니저 템플릿을 이용해가지고요. 이를 애저에서 정의해가지고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애저 포털 개념인데요. 이건 이제 명령줄 도구의 대안을 제공하는 웹 기반 통합 콘솔입니다. 이 애저 포털을 이용해가지고 애저 구독 관리를 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VM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간단한 웹앱에서 복잡한 클라우드 배포까지 모든 것을 구축,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사용자 지정 대시보드를 생성하고 최상의 환경을 위해 접근성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습을 이제 PPT를 먼저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제가 실습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가상머신 VM 구성도를 먼저 진행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리눅스 VM을 생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초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간단한 구성도로 봤을 때는 리소스 그룹을 생성하고 이를 진행할 건데 애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리소스라고 하고요. 리소스 집단을 리소스 그룹이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리소스 그룹을 생성을 하고 두 번째로 리소스를 이제 내부나 외부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VNet, 가상 네트워크 생성과 NSG, 네트워크 보안 그룹을 통해 보안 정책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리눅스 VM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22번 포트를 오픈하고 이제 우분투 서버 VM을 생성한 후
마지막으로 데이터 디스크를 추가해가지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소스 그룹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리소스 그룹이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리소스로 이루어진 그룹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디스크나 가상 네트워크와 같이 비슷한 항목끼리 그룹화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구성에 필요한 웹서버와 이제 DB 같은 용도별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그룹 석셋이 이제 포함된 모든 리소스가 삭제되기 때문에 수명 주기가 비슷한 리소스들끼리 이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이제 참고로 리소스 그룹은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포터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진행할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저는 미리 로그인을 한 상태이고요. 애저에서는 이제 편특한 계정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줘가지고 이를 이용해가지고 실습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포터 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리소스 그룹을 먼저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저 포털 좌측 상단에 있는 모든 서비스에서 리소스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접속해가지고요. 이제 리소스 그룹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네, 앞서 나왔던 이제 리소스 그룹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리소스 그룹 만들기 또는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리소스 그룹 만들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엄청 간단합니다. 현재 자기가 접속해 있는 계정에서 구독되어 있는 정보에다가 리소스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저는 다음과 같이 이제 리소스 그룹 이름을 테스트라고 해줬고 이제 영역을 코리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이제 리소스 그룹 부분에 이제 이름을 설정해줬고요. 밑에 세부 정보에서 영역을 코리아로 설정해가지고 태그를 바로 건너뛰고 검토 플러스 만들기를 진행해 주셔가지고 유효성 검사에 통과를 하시면 바로 생성 버튼을 눌러주셔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구독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애저에서 리소스를 배포할 때 사용되는 논리적 컨테이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소스마다 이름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제 알아보기 쉽게 설정해 주셔야지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영역은 이제 애저 데이터 센터를 선택한 항목인데요. 리소스 그룹은 이제 리소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따라서 리소스 그룹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 메타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는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국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리소스 그룹이 아래 이미지처럼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확인하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아까랑 똑같이 모든 서비스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네트워킹을 눌러주셔서 가상 네트워크를 들어가 주셔가지고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VM 환경에서 이제 통신할 수 있도록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소스 그룹을 만들었을 때처럼 똑같이 가상 네트워크 만들기 또는 왼쪽 상단 위에 그냥 플러스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셔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항목들이 나올 텐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가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기본 상황에서 처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구독이랑 리소스 그룹이 나오는데 리소스 그룹은 이제 저희가 아까 생성을 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둔 이름의 리소스 그룹을 체킹해 주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인스턴스 정보에서 이제 이 가상 네트워크의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지역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테스팅을 해보면서 이걸 진행했었기 때문에 테스트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름을 적어주시고
지역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으로 IP 주소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192.168.0.0.16을 해가지고 이제 위와 같이 나왔던 대로 65,536개의 주소를 이제 할당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가지고 직접 IP를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기본 IP인데, 네. 그냥, 언제 바뀐지는 모르겠는데, 애저가 업데이트되고 나서부터는 바로 자동으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IP 주소 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IP 주소가 할당되어 있는 거 그냥 가만히 나와 있는 거를 그냥, 네, 확인만 해주시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주셔가지고, 밑에 보시면 서브넷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브넷 이름을 변경해 주셔도 되고, 그대로 저는 디폴트 값으로 가져갔는데, 이걸 서브넷을 체킹해 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할당받을 주소를 나눠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서브넷 설정을 통해서 할당받을 주소를 나눠주시고, 이제, 네, IP를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킹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보안인데, 이제 애저에서는 기본적으로, 네, 디도스 보호 기능이 제공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 안 함으로 체킹을 하면, 기본 보호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사용을 함을 눌러주시면, 이제, 보호 계획을 먼저 생성해가지고, 이거를 적용시켜 주시면 되는데, 여러 로그 진단이나 공격 완화 리포트들을 제공해주고요. 애저에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저희는 기본적인 보호 기능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사용 안 함으로 체킹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외적으로도 방화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태그도 그냥 건너뛰어 주시면 되고, 검토 플러스 만들기 해가지고 이제 유효성 검사를 체킹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위와 같이 이제 유효성 검사를 통과가 되면 이제 아래 하단에 만들기 버튼이 있는데 만들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이제 네, NSG도 설정을 해줄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보안 그룹으로 이제 방어벽처럼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설정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메인 페이지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왼쪽 상단 위에 모든 서비스 눌러주셔서 이제 네트워크 보안 그룹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초기에 나왔던 것처럼 만들기 칸이 나와요. 그 똑같이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네, 네트워크 보안 그룹 만들기 칸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바로 아까랑 똑같이 리소스 그룹을 테스트로 설정해 주시고 이제 인스턴스 정보를 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그냥 NSG라고 설정해 줬는데 이거는 테스트 하면서 진행한 거니까는 간단하게 설정해 준 거지 원래라면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시면 좀 안 좋고 이쁘게 지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지역을 한국어로 설정해 줬고요. 그래서 그냥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소스 그룹 만드는 것처럼 태그도 건너뛰어 주시고 검토 플러스 만들기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이제 네트워크 보안 그룹에 이렇게 방금 설정한 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NSG는 이제 각 구동 내에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리소스를 하고 이제 방화벽은 이제 다양한 구동 및 가상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보안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NSG를 보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들어와 주셔가지고요. NSG 이걸 들어와 주셔가지고 이제 네, 보안 그룹을 들어와 주시면 이런 창이 나와요.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인바운드 보안 규칙이라는 칸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설정 밑에 보이는데 이거를 눌러주시고 네, 그래서 눌러주시고 나서 이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이 생성한 NSG에서 인바운드 보안 규칙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포트 범위를 접속할 포트 번호 22번이었죠. 저희는 리눅스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추가를 누른 옆에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대상 포트 번호를 이렇게 22로 설정해 주시고 포트 이름은 그냥 저는 포트 22로 변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추가를 버튼을 눌러가지고 추가를 하면 이렇게 이제 인바운드 보안 규칙에 이 하나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서브넷을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설정해서 인바운드 보안 규칙에 요 메인 페이지에서 여기 보시면 인바운드 보안 규칙 밑에 서브넷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서브넷 이 부분인데 이거를 눌러주셔가지고 이제 연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 버튼 눌러가지고 이런 창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그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제가 만들었던 테스트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셔서 골라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브넷은 제가 아까 이름을 변경을 해주지 않고 디폴트 값으로 했기 때문에 디폴트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브넷 칸에서 이제 이 디폴트 서브넷이 NSG와 연결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고요. 이제 애저 리눅스 VM을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 메인 페이지를 또 와가지고 왼쪽 상단에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가상머신이라는 그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이런 가상머신 페이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셔가지고 애저 가상머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창으로 나올 건데요. 이제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네, 원래 구독했던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구독 정보가 체험 계정이었는데 지금은 계정이 바뀌어 있어요. 이건 제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체험판에 그 계정 크레딧 다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에랑 똑같이 리소스 그룹이랑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이제 새로운 구독 정보에서 리소스 그룹이라는 것도 만들고 진행했기 때문에 구독 정보가 조금 변경이 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진행하셨던 구독 정보로 체킹을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리소스 그룹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상머신 이름은 저는 단순하게 VM 테스트라고 지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이제 한국으로 해놨고요. 그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이미지는 저희는 우분투 서버, 리눅스 서버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우분투 서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크기가 설정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크기 설정을 이제 이걸로 진행했고요. 크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크기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이미지라는 거는 VM에 적용할 OS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는 항목인데요. 이 이미지 칸을 클릭해 보시면 윈도우 서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우분투 서버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크기는 이제 사용자 목적에 맞는 적합한 가상 머신을 선택하는 건데 크기 변경을 누르시면 다양한 크기가 나올 거고 그 외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욱더 다양한 크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목적에 맞는 크기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범용이나 컴퓨팅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따지는데 각각마다 이제 램
그냥 메모리 사이즈도 다르고 뭐 다 다른데 저희는 제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해 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SSH 공개키랑 암호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드민 계정처럼 이제 사용자 이름이랑 암호로 해서 들어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를 선택을 해줬고요. 그래서 사용자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제 이름을 해놨습니다. 그냥 지석이라고 해놨고요. 암호는 암호 규칙에 맞춰서 길게 작성을 해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디스크 설정이 있는데요. 디스크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프리미엄 SSD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프리미엄 SSD는 대신 호환되는 VM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제 높은 성능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여기서는 사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용을 했고요. 만약 프리미엄 SSD가 안 된다면 그냥 표준 SSD나 다른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데이터 디스크를 생성해 줄 건데요. 이제 VM 테스트용 데이터 디스크라는 칸이 있어요. 하단에. 그래서 여기서 네, 새 디스크 만들기 및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왜 생성을 하냐면 가상머신 생성 시 임시 디스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별도의 데이터 디스크를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들기를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음 같은 칸이 뜨면 표준 HDD 하드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이제 사용자 지정 디스크 크기를 저는 32로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32가 들어간 게 보이죠? 이걸 해가지고 네 이렇게 상이 뜨는데 이제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제 아까 디스크 만들기 칸에서 이 한 줄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호스팅 캐싱을 읽기/쓰기로 변경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네트워킹 설정인데요. 네트워킹 설정은 저희가 아까 가상 네트워크랑 서브넷 설정한 거를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되고 저는 아까 네트워크 테스트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까 네트워크 테스트랑 이제 서브넷 디폴트 값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왔고 이렇게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공용 IP 부분 그래서 새로 만들기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제 옆에 이렇게 칸이 떠요. 이거를 이제 할당을 정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공인 IP를 고정할 거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적으로 해주시고 이제 확인 눌러주셔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밑에 부분에 있는 이 부하 분산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리로 넘어와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대로 붙트 진단 권장되어 있어서 체킹해놨고요. OS 게스트 진단 사용을 이제 저희가 선택한 이미지에서는 지연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걸 체크를 해제를 해줬습니다.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체크를 제가 도울 수 있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이제 자동 종료랑 백업을 저는 껐고요. 그래서 끄기를 눌러주셔가지고 체크를 없애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고급 설정인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클라우드 이닛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사용 시 호스트 이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 가상머신 초기 설정을 자동화하는 도구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친 것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치 패키지를 미리 설치를 해 놓을 수 있고요. 이건 예시인데 추가를 안 하셔도 되고 추가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추가를 하는 방향성으로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검토 플러스 만들기를 눌러주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네. 유효성 검사가 통과가 되고 아래와 같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소스 그룹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리소스 그룹에서 VM 테스트라는 가상머신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면 저희가 아까 설정한 대로 가상머신이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보면 상태가 실행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결하여 사용할 건데요. 저는 일단은 윈도우 환경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CMD 창을 켜가지고요. 진행을 했고요. 윈도우에서 CMD 창을 열어가지고 이제 명령어를 SSH를 쳐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정했던 유저네임, 저는 지석으로 했기 때문에 지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저네임을 적어주시고 골뱅이를 눌러주시고 이제 뒤에 IP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왔던 공용 IP 주소 20.196.208.139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대로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저희가 아까 유저에 대해서 그 암호 설정할 때 패스워드랑 유저랑 정해놨잖아요. 그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때는 이제 당연하게 또 보안성 때문에 이제 패스워드가 치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쳤다고 인식을 하시면서 그냥 따다다닥 연속으로 쳐가지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패스워드가 입력돼가지고 다음같이 VM 환경으로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VM 테스트라고 이름했기 때문에 VM 테스트라는 환경으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거를 GUI 환경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희가 윈도우나 이런 시각적이게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을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 이 CMD 창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명령어들을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들을 쳐주시고 이제 원격 데스크톱 서버랑 이제 위에 이 GUI 환경을 위한 설정들이나 설치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다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네트워크 보안 그룹에서 22번 포트 추가했던 것처럼 똑같이 들어가 주셔가지고 추가를 눌러 주셔가지고 3389번 포트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추가를 해주시고 이제 앞에 이것들이 VM 환경에서 다 추가 설치가 되었으면 이제 저희 일반적인 윈도우나 데스크톱에서 이제 검색을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라는 어플이 다 있어요. 이걸 들어가 주셔가지고 아까 제가 썼던 IP를 넣어주셔가지고 연결을 눌러주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알람이 뜨는데 여기서 얘를 눌러주시면 네, 저희는 이 VM 테스트라는 VM 환경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GUI 환경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고 리눅스 환경이 되는데 유저네임의 패스워드는 저희가 아까 사용했던 지석이랑 이제 패스워드, 제가 자주 쓰는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네, 리눅스 환경에 접속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에서도 이런 리눅스 환경을 사용할 수가 있고 애저 VM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한 건데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발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리눅스 환경을 사용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런 VM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자 이시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